되는 악기가 그냥 아주 단순한 관악기, 단순한 타악기, 아주 단순한 현악기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이름이 뭐죠? 그 왜 디기라라고나 옛날 그런 악기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이렇게 어떤 음을 잡고 소프라노, 솔, 미, 파 이렇게 아니라 노래로 이렇게 음정을 이렇게 잡았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켰어요.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귀도의 손이라는 그 음악사 시켜도 있지만 저는 그것까지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손으로 학생들에게 그레고리안 찬트를 가르쳐주는 연습. 선생님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볼게요. 왼손이 이렇게 있죠? 자, 도아래는 뭐죠? 오줌이에요, 반음이에요? 도레, 레, 오줌이에요, 반음이에요? 오줌, 미, 파, 그렇죠? 반음이 오줌이에요. 파, 솔, 오줌이죠.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그냥 동작 잡아주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동작 그냥 자, 이제 보세요. 레, 솔, 파, 이, 레, 선생님 말 안 하시고 선생님들 허밍으로 아침이니까 너무 크게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저 보시고 선생님 저 보이시죠? 자, 펴내 시작. 저 보시고. 가사는 원래는 그레고리안 찬트는 대부분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도, 미, 그렇지만 학생들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냥 선생님들 가사 만드시면 돼요. 뭐 노래하면 즐겁다. 보세요. 소리 잡고 시작. 노래하면 즐겁다. 내 마음이 시작.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학생들이 좀 이렇게 부담 없고, 왜냐면 세 번째 그레고리안 찬트의 특징은요, 도약이 많이 없어요. 이런 음악이 없고. 왜? 너무 강경 같다고. 그 당시에 그 교황이나 이런 그 신부님들이 너무 도약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2도나 3도 진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호흡 훈련과 선적인 연습을 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렌딩 연습입니다. 허밍은 가장 좋은 블렌딩 연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허밍 연습을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는데 허밍은 절대 너무 높은 음이나 너무 낮은 음을 갖고 허밍 시키면 아이들이 특히 소프라노 같은 허밍은 이렇게 되면 목이 다 달라붙기 때문에 허밍은 중음을 할 수 있고 특히 그레고리안 찬트 갖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치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두째를 잘 보세요. 학생들한테 어제 해본 거 다시 해봅시다. 학생들이 정말 도, 미, 레, 레, 미, 레, 레, 미, 파, 파 보죠. 피, 솔, 피, 파, 파, 미, 레, 레, 도 이렇게. 오늘만. 간단하지 않아요? 해보시면 아까 거 1번은 쉬웠죠? 지금 1번은 쉬웠죠? 그레고리안 찬트 연습시켜요. 자, 그냥 허밍 시작. 그냥 갑자기 현대음악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간단한 원리인데 이걸 통해서 그레고리안 찬트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왜 이런 길을 가고 있냐면 간단하게 현대음악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르네상스 시대는 약 시대적으로 말하면 1420년부터 약 1600년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꼭 어떤 분들이 나중에 교수님 제가 음악사책 보니까 162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음악의 역사는 비록 음악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사는 히스토리라는 역사는
언제나 교집합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여기까지가 르네상스고 여기서부터가 딱 시작해서 바로크가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2005년 오늘이 1월 26일이잖아요. 그 가령 2005년 어제까지 1월 25일 11시 59분 12시까지가 바로크 시대고 오늘부터 갑자기 클래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르네상스고 이게 바로크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르네상스와 바로크 역사라는 항상 뭐죠? 여기에 교집합의 개념입니다. 즉 어느 정도의 부분은 르네상스적인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의 부분은 바로크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휘자냐면 물론 저도 대중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가끔 합창단이나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가벼운 음악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가 아니고 부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두 번째. 저는 가르치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전통한 그런 음악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합창단하고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음악을 좀 따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음악을 학생들에게 추구하고 여러분 특별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 여성 합창이나 학생들 예를 들면 졸탄 코다이 같은 작곡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작곡가인데 특히 그 사람은 헝가리 그 졸탄 코다이는 음악 지휘자며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음악 교육가이기 때문에 코다이 메소드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헝가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 꼭 코다이 메소드 이거는 코다이 메소드의 목적은 뭐냐면 청소년 그리고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의 음악을 지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하나의 코다이 메소드의 간단한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레미파솔라티도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이거가 또 이거 갖고 선생님이 이것만 갖고도 어떤 곡이든 간에 악보 없이 다 연주가 될 정도로 그런 졸탄 코다이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youth group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하기 학생들을 위한 작품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이건 조금 딴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가벼운 음악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음악도 하시지만 언제나 주와 부 중요한 것과 그걸 제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음악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합창이 가장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악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대부분의 성악 음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창 음악이 무반주고 뭐 복잡한 음악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대량만 지나 가렵니다. 또 성부가 이제 많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리안 찬트는 단성부였거든요. 다 유리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르네상스가 되면서 5성부, 6성부, 8성부까지 다 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르네상스의 근원지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여러분 르네상스란 뜻이 여러분 르네상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서울에 가면 강남에 르네상스 호텔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오케이. 르네상스란 뜻은 여러분 이게 영어로 rebirth라는 뜻입니다. re라는 것이 앞에 접두사로 오면 뭐죠? 무엇이 다시 돌아가답니다. 성문 기본 영어 24페이지 넷째 줄 어미편에 딱 어두움이죠. re라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문예 부흥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레오나르도 그럼 딱 뭐가 생각합니까? 예, 다빈치는 9세대입니다. 신세대 선생님들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꼭 물어보십시오. 마치 생각은 레오나르도 저도 영락없는 9세대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학생들이 웃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미켈란젤로 이런 많은 그런 그림, 또 화가, 예술, 이런 시각적 예술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보카치오라든가 단테 이런 사람들, 또 영국의 윌리엄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문학과 음악과 미술과 이런 예술이 다시 절대적으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부흥하던 시대가 르네상스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왜 리버스라는 말을 뭐에서 도대체 태어났느냐, 왜 죽었길래 다시 태어났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르네상스 이전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중심의 문화가 아닙니다. 음악도 누굴 위해서? 신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에는 철저한 봉건제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군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음악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음악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someone else, 다른 어떤 절대적인 사람을 위했던 그런 음악에서
이제 조금씩 사람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여러분 이렇게 역사책에 보시면 딱딱한 말로 인본주의라는 우리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르네상스는 합창이 절대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음악이 약 한 1620년에서 1600년 기울에 다시 바로크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크 시대라는 이 바로크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 원래 바로크라는 뜻은 그 당시에는 바로크라는 말이 없었어요. 바로크라는 말이 되게 된 것은 실제로는 20세기 초, 약 1900년대 초에 어떤 학자가 그때의 시대 음악을 바로크로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당시에 바하가 내가 지금 바로크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바로크 작곡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이제 아침이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니까 제가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썰렁한 얘기 하나만 드리겠어요. 이 바로크라는 이게 여러분 다 바로크잖아요. 우리 뭐 바로크 가구도 있고, 근데 이게 영어식 바로가 발음이 브로크예요. 브로크. 바로크는 브로크예요. 제가 유학을 갔어요. 1986년도. 아무도 이게 브로크라고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아무도. 제가 미국을 딱 갔는데, 이제 처음에 한 학기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뭐 언어 학교도 다니던 이제 들어갔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음악사 시간이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음악사 정말 싫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 뭐, 그라우트 이런 거 정말 외우기 힘들고, 막 맨날 외우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아침에 시험 보고 나고 점심 때는 아무 생각 없는 거.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지휘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뿌리를 갖고 있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브로크예요. 근데 무슨 이제 음악사 얘기하시는데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뭐 계속 선생님이 브로크 뮤직 그래요. 그래서 뭔가 뭐 뮤직은 알아듣겠는데 브로크니까 그래서 이게 브로크 뮤직.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 왜 브레이크, 뭔가 망가지다의 과거가 브로크거든요. 그래서 브로크 뮤직에서 뭔가 망가졌나 보다. 근데 그날은 하루 종일 음악이 망가진 거예요. 그 음악은 오늘 망가진 얘기만 나오나? 브로크 뮤직.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좀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몇몇 친구한테 아는 척하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나중에 하루 종일 무너지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전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말도 보면 100% 단어를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감으로 영어는 7, 80%만 알아두면 다 알아들어요. 완벽하게 알아들어요. 7, 80%. 그래서 미국 갔다 오셔서 제가 미국에 11년 있었는데 미국 갔다 왔는데 한 2년 갔다 온 사람들 영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한 2주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오면 갑자기 이렇게 되죠. 어우, 저 추워요. 막 이렇게 되고. 괜히 그냥 콜라 주세요. 그런데, 컵? 없어요? 컵? 막 이렇게 하고. 일주일 갔다 온 사람이 꼭 그러니까. 근데도 3년 만기 제대한 사람 별로 군대 얘기 안 합니다. 꼭 단기 방에 갔다 온 분들이 꼭 약주만 드시고,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말이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얼굴이 좀 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브로크 뮤직이에요. 이제 좀 되셨죠? 이제 썰렁한 얘기 접고요. 이제 들어갑시다. 자, 바로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음악의 중심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악이었어요. 합창이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 작곡가들 기억나세요? 특히 여러분들 제 생각은 소년들을 위해서 저는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많이 추천해요. 아까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 설명해드렸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특히 학생들에게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발성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 공간 만들 수 있고 리니어, 선적인 음악 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음역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너무 높거나 낮지 않고 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밍을 연습시킬 수 있죠. 그리고 지휘도 이렇게 하지 않고 주로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먹을 거예요. 제가 그 르네상스 윌리 아펠이라는 사람의 그레고리안 찬트의 책을 제가 그레고리안 찬트 한 학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했는데 그 이태리 신부님이 그 교수셨어요. 이태리 신부님이 저한테 저는 지휘자니까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좀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걸 지휘하느냐. 그래서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레고리안 찬트 어떻게 지휘할까? 이거 인포를 해야 될까? 인스를 해야 될까? 우리 어제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엉뚱한 비유를 드셨어요. 네 손 위에 장미의 꽃잎이 몇 개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렇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풀어요. 장미의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또 브로크의 이탄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한 번 이렇게 볼까? 장미의 꽃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꽃이 떨어진 꽃잎이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특히 요즘에 현대 합창 음악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그레고리안 찬트적인 음악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앞에 막 따라따라 현대음악 막 8분에 6박자 8분에 5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게 그래보면 잠깐 쫙 나는 거 많아요. 우리 김영희 선생님 그런 거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음악인데 아주 음악의 초기 음악인데 현대음악 속에 그런 걸 접목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작곡가들이 보면 센사 뮤즈라 스타일로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그 이따가 그 뭐죠 리딩 세션 할 때도 그 뭐죠 이따가 저 클리닉 할 때 그 더글라스 쿰스 그 선생님의 그 프레이스 146편에도 보면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지어야 하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뭐 인포를 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그 기억해. 저희 스승님의 그 답처럼 장미꽃잎 하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답이 안 되시면 계속 뜯어서 계속 풀어보세요. 될 때까지. 오늘도 몰랐어. 또 내일 물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쭉쭉 됩니다. 이렇게 성악이 발달했던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가 되면서 약 1620년부터 바로크 시대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약 1750년대까지 약 한 120, 30년을 바로크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175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1750년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프레드릭 핸델하고 바하는 동갑내기지만 음악사를 통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삶의 바운드가 너무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세바스찬 바하는 아이젠하크라고 하는 독일의 조그만 마을에 태어나서 밀하우젠, 바이마르, 괴텐, 라이프치히에 이르기까지 주로 교회 음악에 종사했었고 핸델은 독일 할레 지방에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는 곧 영국으로 가게 되고 영국을 귀화해서 영국 시민에 대해서 그는 영국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핸델의 메시아나 핸델 악보를 찾아보면 반드시 스펠이 어떻게 써있냐면 HANDEL 이렇게 써요. 핸델 써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출판사 베렌 나이트라든가 샤트, 카르스펠라크 이런 독일 출판사 보면 반드시 위에 뭐가 붙어있어요? 독일말 상징한 나오죠. 그러니까 독일 출판사가 무슨 얘기야? 태어난 나라가 조국이지 독일 사람이. 영국 사람들 무슨 얘기야? 우리 흔히 말하는 기른 정, 나은 정 그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갖고 더 얘기할 필요 없어. 어쨌든 간에 핸델의 영국을 귀화해서 그리고 핸델의 삶은 굉장히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하의 삶은 조금 소박하고 신앙적이고 경건했다라면 핸델은 조금 글쎄요, 좀 외형적이고 좀 화려. 그래서 핸델은 그 유명한 여러분 나샤 때 뒤리랑 그 유명한 그 라쇼 때 나를 제발 울게 르날도라는 오페라만 여러분 파리넬리 그 당시에 바로크 시대의 모든 남자들은 대부분 테너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카스트라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아까지 성경에서 할례하듯이 거세해서 변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성인이 되다 보면 그런 중음적 약간 저렇게 듣고 보면은 좀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여성적인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카스트라토들이 성행했던 게 바로크 시대입니다. 물론 바로크 시대는 제가 설명했던 이런 오페라나 합창도 발전하게 됩니다. 바하는 그 유명한 메스 B 마이너 미사 물론 B 마이너 미사는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한 24년에 걸쳐서 모든 악장을 쪼개서 썼고 원래 바하가 있었던 루터란 교회에서는 키리에와 글로리아밖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델은 반면에 많은 오라토리 24개 이상의 오라토리 그 유명한 메시아가 그렇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스 마케 여러분 라 띠따랑 띠라따라라 빠라랑 띠양 띠양딴 띠땅짠 이런 노래 Sing Unto God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여성 합창을 편곡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다스 마카베우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이런 작곡가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크 시대에 있어서는 음악의 중심이 성악이 아니라 뭐로 바뀌게 되냐면 음악의 중심이 키보드 시대 즉 건반악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즉 물론 바로크 시대 오페라도 있었고 합창도 있었고 다 있어 기악음악도 있어요. 여러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기억나시고요. 또 그 유명한 비발디의 란따란딴 띠따란딴 얀따란딴 란띠란딴 띠따라따라따라따라 비발디 4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음악은 뭐냐면 키보드 바로 오르간과 또 뭐죠? 아직 피아노 전에 츤발로 혹은 하프시코드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 어제도 제가 그 얘기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크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리듬의 형태가 뭡니까? 16분의 편 4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모든 합창은 이런 건반 악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들 피아노 다 잘 치시잖아요. 여러분 피아노에서 이렇게 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16분의 4개 치는 거 여러분 이거 문제 이거 그냥 애들 피아노 한 일주일만 보내면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노래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왜 바로크 시대 합창을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 그놈의 뭐예요? 그놈의 그 멜리스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어제도 제가 우리를 위해 마셔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난리 나서 이렇게 되는 왜 여러분 이게 기하학적이에요? 성악적이에요? 기하학적이에요. 성악적이 이게 성악적이거든요. 라디라디라디 삼성가델라 중에는 라디라디라디라디라 이게 성악적인 거죠. 어떻게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음악이 건반악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게 됐더라고요. 자, 여러분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바로 고전주의 시대가 됩니다. 고전주의 시대는 바하의 죽음 이후에 사실은 고전주의 시대는 약 1820년에서 1825년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규정이 됐던 거는 베토벤이 1827년 3월 26일 날 세상을 뜨게 됩니다. 베토벤의 죽음과 함께 클래식, 즉 고전주의 시대는 종을 지게 되고 고전주의 시대에 가장 많이 발달했던 음악은 뭡니까? 바로 기악음악, 교향곡의 시대가 됩니다. 물론 고전주의 시대도 합창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모차르트는 모두 18개의 미사를 작곡합니다. 그 중에서 9개가 미사 브레디스, 짧은 미사고 나머지 9개가 큽니다. 키리에 땀따단 땀따란다란다 키리에로 유명한 코로네이션 미사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고 합창단에서 많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이 시대에는 교향곡이 되고 이제 합창에 무슨 반주가 들어가게 됩니까? 교향악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든이라든가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미사를 작곡하게 되고 모든 음악이 바로 기악곡 중심으로 합니다. 야라람 따라람 따라람 띠라람 따라람 어제 설명은 야라라람 따라라람 띠라람 따라람 따라라람 모든 음악들이 다 교향곡 혹은 실내악들 세레나데 어제 왜 아이젠나 클라리나트 뮤직 란 딴띵 따단 야라리단 딴딴딴 띵띵딴 띠라람 빰빰빰 이런 음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거의 현대음악까지 다 왔습니다. 낭만주의 시대는 이미 1820년부터 약 190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낭만주의는 이 고전주의까지 왔던 모든 걸 다, 낭만주의는 무슨 시대? 낭만주의는 바로 오페라 시대가 됩니다. 물론, 낭만주의 시대에도 합창도 있었고, 교향곡도 굉장히 표제음악이 발달하게 되겠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성행했던 모든 중심 오페라.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 합창은 대부분이 오페라적인 합창이에요. 로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레라고 있습니다. 스타바트 마테레는 건 서있다는 뜻이고 마테레는 어머님이 서있다. 돌로로사 울면서 슬픔을 그 유명한 테너 람빠밤 야, 이건 완전히 마치 오페라의 합창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때론 베를리오스의 테데움 같은 거 무려 팀파니를 16개를 요구하실 만큼 베르데 레퀴엠 여러분 DS 기억나요? 땅빵빵빵빵빵 디야람빵빵 그래서 CF에 많이 나옵니다. DSE 이런 아주 웅장한 수백 명의 합창단과 물론 이런 낭만주의 시대에 좀 아이러니컬하게 파트송이라고 해가지고 슈만이라든가 브라움스 같은 사람들이 순수한 합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무반주의 유전 형식을 갖고 있는 파트송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절정이었던 음악의 장르는 오페라입니다. 또 이 시대는 여러분 모든 악상이 어때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악상은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크 시대 어땠냐고요? 르네상스 시대 여러분 포르테 없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포르테 극도의 포르테 없고 극도의 템포 변화 없습니다. 바로크 시대 포르테는 오늘날의 포르테보다 훨씬 작습니다. 바로크 시대 피아노 오늘날의 피아노도 훨씬 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크지 않게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불경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빠른 것도 출상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전주의, 특히 만하임 악파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요. 여러분, 르타르단토 바로크 시대 어떻습니다? 아첼란토 실제로는 없습니다. 물론 바로크 시대 음악을 우리가 오늘날에 볼 때는 고전주의를 지나와서 오늘날 과거를 보기 때문에 바로크 음악을 하면서 르타르단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크 시대에는 르타르단토나 아첼란토, 크레센토 개념이 사실 없었다. 이따 공부한 페르마타 또한 바로크 시대 없었습니다. 바로크 시대 페르마타는 뭐예요? 코랄. 라비라 바람디리 라란따리라 하슬러의 곡을 바하가 코랄한 겁니다. 그 상하신 머리, 그 유명한 그 패션, 바하의 매스 패션, 마테소나 곡에 나오는 코랄. 그 당시에 코랄 여러분 절대 길게 지하시면 안 됩니다. 코랄은 그때 페르마타 뭘 말하는 거죠? 프레이징, 숨을 쉬는 표시하는 시대. 이런 음악들의 제한이 낭만주의에 와서 붐! 다 터지게 됩니다. 낭만주의에서 모든 표현의 자유, 어떤 형식의 탈피,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년대가 들어가고 20세기, 물론 저희들은 현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바야흐로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음악의 절대적인 룰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게요. 저 보겠어요. 제가 도레미파솔라티 왜 T라고 하냐면 재미있는 게 여러분 옛날에 그 뮤지컬 뭐죠?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죠? 저도요 한국에서 저도 도레미파솔라시 이러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애들이 도레미파솔라티 이래. 그래서 C가 아니라 T예요. 그래서 이 자식도 왜 T를 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언제나 리딩 톤이 있죠. 이끌음이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이 리딩 톤은 그게 약간 항상 플랫되거든요. 노래하다 보면. 근데 바로 해봐요. C보다 T 훨씬 위치가 위에 붙어요. 훨씬 더 음정을 잡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제가 볼게요. 그럼 따라 해보세요. 도레미파솔라티 그럼 뭐가 생각나요? 토 그렇죠. 제가 토미파렐레시 그렇죠. 미소솔피피파파라라레레도시 그렇죠. 오늘 음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됐나요? 간단하게 됐나요? 그렇죠. 이게 조성이거든요. 독일의 기숙사에서 현대음악 작곡을 공부하는 한 청년과 피아노 한 청년이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기숙사에 조그만 피아노니까 이 친구가 나름대로 아까처럼 얀딴딴딴딘단딘단딘단딘단딘단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친구 연습해야 되니까 한 친구는 자고 한 친구는 이렇게 하고서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면 자고 같이 일어나더니 잠 좀 자자. 그래가지고 나서 이렇게 해야 이게 많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그냥 한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었지만 서양 음악에 스포일된 거예요. 그 스포일이라는 말이 참 여러분 SP 뭐예요? 이게 좀 이렇게 젖어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도도시시 그러면 도솔미도 그래요.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잘 먹었네.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현대음악은 이미 쳤다가 이 조성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따라라라 디라디라 쳤잖아요. 야라디리 야라디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사람 병신 만드는 건 간단해요. 딱 갖다 놓고서 한 일주일 내내 이런 거 들려주면 사람이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대화가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 안녕하세요.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하지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현대음악이라는 제가 좀 간단하게 일단 이런 조성이 많이 파괴하게 됩니다. 합창에서도 그러나 제 생각은 실제 이런 음악들이 선생님들이 일선 이런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음악을 연주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리게트라는 작곡가 또 그 외에 많은 현대 작곡가들이 쉔베르그도 그렇고 물론 쉔베르그도 고전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즉 시어리얼리즘 그러니까 음열이나 현대음악을 가기 전에 고전적인 음악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대합창단도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현대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대음악이냐면 완전한 현대음악. 만약에 이런 거 무슨 말 만약에 합창 나왔는데 그 악보만 갖다 주면 머리 터져요. 막 가운데 한 3시간 연습한 거예요. 선생님 저 건드지 마세요. 왜? 저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음악들은 실험적으로 하긴 하지만 선생님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데리고 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한 현대 합창은 그런 음악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고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현대 합창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전적인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고 일단 뭐예요? 조성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도솔미도 팔라도 솔시레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느낌을 해서 조금 첨가음을 넣거나 조금 화성을 2도나 4도의 느낌을 이런 음악들은 많은 우리나라 작곡가나 또는 외국의 현대 작곡가들에서 연주하니까 그러게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토널 베이스먼트입니다. 즉 조성의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도미솔 딱 들어가잖아요. 화음에서 여러분 자 보세요. 소프라노, 알펜초, 알토 딱 들어가다 보이세요?
것도 아닌데 보세요.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요거하고 확 다르죠? 무슨 차이냐면 이거는 밑소리고 이거는 뭐예요? 요거거든요. 이런 거요. 단이도거든. 흔히 말하는 단음은 불협화음이에요. 듣기 싫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한 시간만 연주하면 여러분 전부 다 옆 사람하고 전부 다 머리 얼큰하게 그런데 이 단위도 이 부딪히는 단음이요 합창으로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거칠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피아노 선상에서 미프라는 별로 듣기 싫어요. 합창을 하면 훨씬 좋아요.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아까 음정이 좀 상태가 안 되고 의적인 선생님들만 허밍이에요. 미 대신 그 시작 허밍 좋아요. 여기 선생님들 미 허밍 시작 예. 좀 더 서가 더 올라가야 돼요. 미를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합창을 하면 훨씬 더 마일드해. 왜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거 뭐 말보로가 있으면 말보로 마일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냥 부드러워요. 이런 음악들 많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지만 현대합창에서 보면은 이 느낌하고 훨씬 달라요. 훨씬 고급스러워요. 선생님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쉬운 나의 했던 거에 앞에 첫 마디 보세요. 이거 하고요. 혹시 옛날에 팝송 좀 좋아했던 사람들 계시면 if라는 노래가 if라는 팝송 아세요? 그러니까 말하면 아니 교과서 학생이에요.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거 여러분 꾹꾹 채우잖아요. 기억나시죠? 남자 선생님들 딱 채우고 머리가 딱 세우고 딱 거기서 조금 한 2학년 말쯤 되면 어때? 딱 풀게 됩니다. 그래서 놀았던 선생님들은 단추 하나까지 제끼게 됩니다. 모자 약간 눌러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의 음악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한 건데 그 다음에 이번에 봐요. 이런 음악들. 사도화음이거든요. 이런 화음들. 그러니까 이런 화음을 좋아하게 되면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그게? 그렇죠? 뭔가 부딪히고 해결되는 그런 음악들이 아까 말한 현대 합창 음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딪혔다가 해결되는 음악. 그래서 선생님 이제 좀 뭐 좀 재미없었던 그런 얘기를 좀 오래 드려서 한 2, 3분 조금 이렇게 머리식히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그러니까 조성을 갖고 있는 음악인데 현대적인 음악, 조금 템포 변화도 있고요. 좀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인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만트 레민쉬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1943년생이시니까 지금도 왕성한 작곡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제가 한번 미국에서 학교 때 뵌 적이 있는데 라트비아 캐나다 출신이에요. 라트비아에서 태어나셔서 지금은 캐나다로 살고 계시는 이만트 여러분 이분이 합창 굉장히 좋아요. 저기 여성 합창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이만트 레민 쉬라는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라트비아라는 곳에서 라트비안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냐면 라트비아에서 태어나셔서 캐나다로 국적을 잊으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시민권 받으면 여러분 친척 중에 계신 뭐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트비아니까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곡인데 아베 베룸 코르푸스라는 곡이 있어요. 아베 베룸 어제 우리 왜 모차르트 하면 잠깐만 여러분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 보시겠어요? 아베 베룸 코르푸스 여러분들 아베 마리아 아시죠?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많이 여러분 아베가 무슨 뜻이에요? 네. 야, 선생님이 굉장히 비슷하게 알고 계세요. 또 아베 마리아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베 마리아 노래 모르시는 분 없죠?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무슨 뜻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거룩하신 마리아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거룩한 마리아. 그리고 아베. 어떤 좀 코믹한 분들 배부른 마리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배부른 마리아요.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 아베는 거룩하다는 말은 여러분 saint라는 말을 쓰죠. sanctus라는 말이에요. 아베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hail이라는 뜻이에요. H-A-I. 여러분 하나 찾아두셔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기쁨으로 맞아드립니다. 환호함,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뜻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호하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가 바로 아베. 그러면 아베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시오, 어서 오시오. 우리가 마리아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이게 어떤 인사적인 앞에 보는 독립적인 감탄사의 부분이 아베. 그렇죠? 배부른 뜻이 아니고 아베. 그러면 아베는 베룸은 라틴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모르가 돼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가끔 이런 르네상스 시대 미사 같은 거, 미사 브레이비스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삼성으로 된 미사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윌리엄 버드의 삼성 미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여성 합창에서 많이 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무반주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래식 음반의 베스트 1위가 뭔지 아셨어요? 운명 교향곡 아니에요. 슈베르트의 미아선 교향곡 아니에요. 따라란 딴띠리라란 딴더더더더 이런 음악 아니었어요. 찬트라고 하는 중세 음악이었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하면서 아까 제가 현대 합창 속에 그레고리안 찬트 많이 나온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한 번쯤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발음이 쉬워요. 봐요. verum 따라합니다. verum truly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진실한. 그 다음에 corpus는 뭐다? corpus 시작. corpus body 육신이란 뜻이에요. 그럼 직역하면 진실하신 육신이요. 진실하신 육체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뭐가 진실하신 여러분 아베 어제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말로 어떻게 돼? 아베 인간으로 나하시. 왜냐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For he loved the world 세상을 사랑하시자 came down to 이 세상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즉 incarnation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베베는 콜푸스라는 게 모차르트가 작곡도 했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했는데 오늘 제가 현대적인 합창 그러니까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이고 마치 그레고리안 찬의 영향을 받아 아까처럼 화음이 도미솔 팔라도가 아니라 도레솔 이렇게 부딪힌 이런 화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처럼 이상한 이런 현대 음악이 아니었고 뭔가 우리가 연주할 수 있고 또 들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이 바로 이런 현대 음악인데 이만트 레민시의 아베베른 콜푸스라는 음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음악인데 저희 수원시청 합창단이 연주한 CD 어제 선생님들 몇 분들 좀 선생님 누가 CD 한 번만 좀 펴실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그럼 한번 들어보시면 물론 이건 이제 선생님들 하시는 뭐 여성 합창이나 중고등학교 학생 합창이나 혼성 합창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블렌드 부딪혔다가 해결되는 그런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음악이고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인데 아베베른 콜푸스 이만트 레민시의